정신과 법치 파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 저 말 뒤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어제 이 얘기의 일련의 행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표면적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반발이죠.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중수청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황운하 의원이 제시한 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받는 중이고 여당 네. 안에서도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보완적 수사권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은 존치할 것인지, 그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직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네. 중수청에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오겠다. 이거는 일단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 안이 정해졌는데 예.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그게 통과되는 시점에 만약에 옷을 벗는다, 직을 벗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점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진짜 정말 뜬구름 잡는 그 법안 하나 가지고 이제 사태의 변을 삼았기 때문에 사태의 어떤 이유를 삼았기 때문에 그 표면에 드러난 이유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면으로 보면 이제 뭐 검찰에서의 제어카는 끝났다. 이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뭐 자유민주주의와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일이 끝났다는 건 이제 본인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는 걸 선언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 정치인이 즐겨 쓰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라는 아주 포괄적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민주주의 안에는 뭐 우리가 흔히 한 얘기로 이렇게 어떤 개념 지어서 정의할 때는 뭐 사회적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언어를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좋아하는데 그 언어를 정확하게 또 사용했다는 걸 보면 나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 어디다라는 것까지 은연중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입니까? 일단은 뭐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네. 아마 그 여권 내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존치할 거냐의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뭐 반부패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꼭 본인이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게 인권 보호예요. 근데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돼버리게 되면 수사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 측면이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만 인권보호관으로서 당연히 검사가 수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폭력, 합법적 폭력에 대해서 그게 합법적 폭력의 선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조홍천 의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유사 출신 의원들 중에 또 상당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6월 이후 정도로 이제 좀 늦춰놨던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벌었으면 윤석열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검찰의 어떤 의견도 모아가지고 제시하면 되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스케줄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행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검사, 강골, 그다음에 정의로운 검사, 강직한 검사로 남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더 이상은 정치 검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바람도 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명직 공직자에게 가장 그 영예로운 자리를 줬고 그 영예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영예를 벗어던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이제 정치에 뛰어든 거다 보면서 이제 비교하는 인물로 뭐 이회창 전 총재,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까지 소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슷한 길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회창 전 대표의 길을 간다고 굉장히 훌륭한 길을 훌륭한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정도의 거고요. 정치적인 영향을 보여준다면 대단히 훌륭한 그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수많이 떴다 졌던 별들, 아까 말씀하신 뭐 반기문 총재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이전에 뭐 문국현 후보라든가 뭐 이런 분들처럼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총장으로 있을 때 이른바 본인이 그때는 권한이 있었어요. 전국 주도권을 행사하고 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보여드릴 행보가 무엇이 있겠는가. 특히 본인이 평생을 검사로서만 살아왔지 예. 국가 운영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전혀 보여드린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른바 정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정치 이벤트를 만들어 갈 건데 네.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식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과 뭐 그 능력이라는 게 결국에 검사로서의 지금까지 27년 동안 보여줬던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지 네. 좀 의문이 있습니다.